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광고로 배우는 중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했었던 성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铁面无私, 铁面无私. 이건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얼굴에 철면을 깔고 사사로움을 없애야 된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성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登高自卑, 登高自卑. 이건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 속담과 비교했을 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속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프린트 뒷장을 펴주세요. 계속해서 네 번째 성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죠?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国无常强无常弱, 国无常强无常弱. 아마 요건 좀 생소한 성어일 텐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영원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강한 나라라고 해서 계속 강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약한 나라라고 해서 계속 약한 나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어입니다. 자, 이 성어는 지금 한비자란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지만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입니다. 이사와 함께 순자에게 배워서 뒷날 법과의 사상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한비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순자의 제자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 순자는 유가 사상가잖아요. 근데 왜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가 순자의 제자였을까요? 순자는 여러분들도 배웠겠지만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했죠?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악한 성품을 고쳐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법과 사상,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순자도 어느 정도는 그 법과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가 순자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한비자는 본인의 주장을 한비라는 책으로 써서 냈는데요. 진시황제가 한비자가 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제는 한비자를 꼭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진시황제는 한비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진시황제의 옆에는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순자의 제자이고 한비자의 동창입니다. 요 이사가 한비자가 쓴 책을 보고 진시황제에게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나라에 있으니까 한나라를 쳐들어가면은 한비자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는 한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굉장히 겁을 먹었겠죠. 그리고 한나라로 쳐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한비자 때문이라는 걸 알고 한비자에게 진시황제에 가서 전쟁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진시황제에 가고 진시황제는 한비자를 보자마자 굉장히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비자가 정말 똑똑하고 글도 잘 쓰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더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실물로 한비자를 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을 떠듬떠듬거리는 걸 보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책을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약간 좀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사가 한비자가 살아있는 인물이고 한나라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줬는데 막상 진시황제가 한나라로 쳐들어가서 한비자가 오자 본인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만일 진시황제가 한비자를 등용해서 자신이 내쳐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하던 차에 이 한비자의 말 더듬는 것을 보고 진시황제가 의심을 품자 이사는 진시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비자를 만약 한나라로 돌려보내게 되면은 훗날 진날에 큰 화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비자를 가둬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시 황제는 실제로 한비자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한비자는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이사가 한비자가 살아있는 인물이라고 얘기도 안 했고 한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도 안 했으면 아마 한비자는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튼 한비자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병마용이 나와 있죠. 아까 그 영상 속의 배경이 바로 병마용입니다. 사진 좀 볼게요. 바로 여기가 병마용인데요. 거기도 나와 있지만 시안시 린퉁구에 있는 진시황릉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유적지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군사들은 전부 다 흙으로 만든 인형이고요. 실제로 사람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똑같은 모양의 인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기 각색의 모양으로 다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 크기로 만들었고요. 말이라든지 마차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병마용은 1974년에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개의 갱도가 발견되었고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1갱도와 2갱도, 3갱도까지만 지금 개방이 됐고 4갱도는 개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은 1갱도입니다. 1갱도에 있는 병마용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2갱도인데요. 2갱도에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보존이 잘 안 돼가지고 부셔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병마용갱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진시황릉이 어디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유추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요. 74년도에 농민에 의해서 병마용갱이 발견된 이후에 진시황릉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진시황릉이 워낙에 여러 가지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 의해서 지금 괜히 잘못 발굴했다가는 진시황릉을 망칠 수 있다라는 후세대, 나중에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때 진시황릉을 발굴하자라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발굴을 하지 않고 그냥 진시황릉이 어디 있는지 그 터만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번째 성어 구어우 장치앙 우창로, 영원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성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5번째, 6번째 성어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Bye.